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백산이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완전히 강하게 뚫었고요. 22년 5월에 이제 정고점이 13,200원이었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그래서 13,200원 이때쯤이었는데 지금 뭐 어저께 이제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특이한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했다. 돌파했다가 밀린 게 아니라 13,200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뭐 최고가 마감은 아닌데 고가 마감한 상태가 됐죠. 6.57%나 급등을 했고 외국인이 사실 계속 매수하다가 기관은 또 팔았는데 오늘 이제 동반 매수하면서 이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니까 특징이 이제 매물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믿는데 어떤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보통 20% 이상은 주가가 간 경우가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20%를 하면 2,600원인가요? 예. 그러면 15,800원, 한 1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계속 보유하면 될 것 같은 기업이고, 저번에 이제 나이키하고 풋나커, 뭐 또 화성 엔터프라이즈, 영업무역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부진하면 그 12,000원대를 넘었다 또 꺾이고 또 꺾이고 이제 두 번이나 그랬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 13,000원 고가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나이키인데 또 풋나커는 나이키 매출 비중이 크고요. 그 두 회사의 주가 부진에도 상승했다는 게 이게 아주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저는 사실 어떤 일정 부분 박스권을 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3,000원대는 어렵고 12,000원대에서 조금 밀리거나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을 보면 나이키는 26% 떨어졌고 풋나코는 급락했죠. 41%. 그 아디다스는 22% 상승. 백산이 62%, 화성 엔터프라이즈 9% 하락. 그러니까 백산이 압도적으로 주가가 좋고 그러니까 오늘 키움증권의 리포트에서 이제 1분기 역대급 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고 매출이 26%, 영업이익 51% 증가, 영업이익률 13.4%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작년에 1분기가 영업이익률이 11%였으니까 굉장히 2% 넘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익률이 2% 넘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거고 물론 매출이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이키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디다스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재고를 다시 채우는 거죠. 아디다스에서 주문을 다시 한 겁니다. 이제 그거 보고 리스타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제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예상 실적이 5,085억에 영업이익 642억. 회사 측의 오피셜 가이던스는 600억 정도 되는데 증권사는 좀 높게 잡죠. 그래서 금리가 만약 인하가 되면은 지금 6, 7월이 유력한데 저는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인하를 하게 되면 나이키에는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12.6% 굉장하죠. ODM, OEM 업체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이키 점유율 확대 25년까지 구조적 성장이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대만의 상팡이죠. 품질 및 높은 품질 및 납기 안정성. 그래서 점유율이 확대됐고요.
합성 피혁 시장 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 완료가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장 가동하면 이게 이제 캐파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차량용 내장재 채택 모델 증가도 25년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차량용 내장재 매출은 1,000억 이상. 글로벌 자동차 대상 고객사 확대 노력. 뭐 스텔란티스가 언급이 됐었는데 이거는 저는 약간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뭐 되면 좋은데 회사도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캐파 증설한 것도 있는데 좀 희망사항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고 25년 실적도 매출 14%, 영업이익 19%. 그러니까 성장률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올해는 21%, 내년 19%니까 약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산이라는 회사는 이익을 성장하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 자사주 소각을 여러 차례 했고 이제 배당도 아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근데 자사주 소각이 더 좋죠.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EPS 성장률이 순이익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에 51만 5천 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했다. 22년 이후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한 번 하고 많은 기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이 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 계속 눈치만 살피는 거죠. 한다고는 했는데 뭔가 화끈하게 하지를 않는 거죠. 계속 간을 보고. 그래서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상의 지금 상황이죠. 최상의 주식이고, 근데 PER도 낮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테마가 없어서 안 좋게 봤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이제 좋게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니까 영업이 51% 증가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확실히 반응을 했다. 24년 실적 기준 동사 PER은 5.7배다. 뭐 외국인 지분율도 8%를 넘었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 수준의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와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사실 내수 기업이죠. 아, 한미가 아니라 저기 메리츠 금융지주는 내수 기업이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AI 테마고 자사주 소각 내부자 매수 대표이사가 이제 최근에도 한 거의 40억 가까이 샀거든요. 13만 원인데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는 가격에서 오른 가격에서도 대표이사가 거의 40억을 샀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아무튼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작년에 실적은 크게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4년, 25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FA 가이드 예상치로는 23년 대비해서는 크게 개선되는 거예요. 근데 22년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아진다고 보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졌겠거니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최근 1년간 565% 상승을 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메가 테마를 잘 봐야 된다. 백사는 메가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런 메가 테마가 있었다면 몰빵을 했었어야겠죠. 그래서 실적 전망을 보면 24년에 매출이 22% 성장, 내년은 14% 성장, 영업이익은 20.7%, 내년은 18.6%.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매출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EPS 성장률이 올해 25%, 21.5%죠. 내년은. 근데 매출은 21%, 14%더 높죠. EPS 성장률이. 영업이익도 20.7, 18.6더 높죠.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보다 성장률보다 EPS 성장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대단하죠. 이런 국내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자가 이제 메리츠 금융주주였고, 한미반도체는 근데 실적이 사실 바탕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죠. 그래서 뭐 깜짝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괜히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24년 말 예상 EPS를 2250원으로 잡았고 25년 말 예상 EPS는 2734원. 그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거를 PER을 계산해보면 올해 포워드 PER이 6이고 25년 기준 포워드 PER로 하면 5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럼 어떤가요? 실적 가시성이 높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상치를 매길 때 예상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데 가능성이 높다. 가시성이 높은데 PR이 이렇게 낮다. 근데 이제 매출 이익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총 5천억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고 현재 3,069억. 근데 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근데 테마가 뭐라도 있으면 더 좋겠는데 사실 밸류업이 테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최근에 가장 강력한 테마가 AI하고 밸류업인데 이제 내일 총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주식 투자자가 1,400명인데 1,400만 명인데 밸류업 다 뒤집고 금투세만 무식하게 밀어붙인다 이러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밸류업이 그리고 테마가 아니라고 해도 실제 EPS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뭐 장기 보유할 만한 주식이 아닌가 진짜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